서울신문의 심인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주간 트롯으로 김다연 양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연예인 이야기하면서 이제 한동안 가장 같이 언급되지 말아야 될 표현이 법적 표현이 하나 생겼어요. 친족 상도례. 최근에 친족 상도례가 드디어 폐지가 됐죠. 그러니까 친족끼리의 동거래 가지고는 법적 처벌하지 않는다. 이게 1953년도에 이제 형법에 이 내용이 들어갔는데, 그때만 해도 뭐냐면 이 가족 사이의 일까지 법이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서 그런 법이 생긴 거였는데, 그러고 한 70년이 지났죠. 지금은 뭐 그 대가족이었던 가족 제도가 핵가족으로 바뀌었고, 이제는 핵가족을 지나가지고 1인 가족도 많아지는 시대에서 이제 그 가족 사이의 일도 법이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친족 상도를 폐지한다라고 이제 결정이 됐는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박수홍 사건이죠. 그 친형과 뭐 또 거래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뭐 아버지가 내가 했다, 뭐 내가 쓴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친족 상도례로 처벌을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법이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가족 간에도 뭔가 범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 근데 왜 김대현 형 얘기를 하면서 엉뚱하게 친족 상도례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친족 상도례 얘기한다는 가족끼리 뭔가 분쟁이 생겼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5월 29일 날 김대현 양이 연예기획사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레인 엔터테인먼트 이런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이가 15살이지만 사실은 데뷔한 지는 꽤 됐죠. 이미 2000년에 MBN 보이스트롯에서 준우승했고, 2021년에는 TV조선 미스트롯2에서 3등을 했고, 그 다음에 그 2004년도에는 그러니까 올해는 그 MBN 현역가왕에서 또 3등을 했죠. 3번 연속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탑3 안에 드는 귀염을 토해냈죠. 현역가왕에도 출연했고, 이미 2000년에도 상을 받았으며, 가수 데뷔한 지는 꽤 되는, 그러니까 15밖에 안 됐지만 가수 데뷔한 지는 꽤 되는, 지금까지 연예기획사 전속 계약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했을까 안 했을까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매니저 역할을 누가 했을까요? 아버지인 김봉곤 훈장이 그 역할을 했죠. 그런데 예전에 그런 얘기 있어요. 부부가 같은 연예기획사에 소속되는데 갑자기 한 명이 소속사를 바꿔요. 그럼 그때부터 취재가 엄청 시작돼. 왜 그럴까요? 이혼하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확연한 증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혼하는 케이스 굉장히 많아요. 아버지랑 일을 잘하다가 갑자기 아버지랑 일을 안 하고 연예기획사라 전속계약을 맺는다. 그런 걸 있을 수 있죠. 처음에 아버지랑 같이 일하면서 아버지가 또 유명인이니까 함께해서 처음 오디션 프로 나와가지고 상을 받은 다음에 연예계에서 들어갔으면 큰 이해가 되는데, 이미 상을 막 3번이나 받고 이번에 또 한일강등 우승까지 하고 왕성 활동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매니저를 바꾼다, 연예계에서 바꾼다. 아버지랑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요? 뭐 아버지가 이제 이거 그만하고 나는 다시 훈장 일을 하겠다, 그런 일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랑 무슨 문제 있을 그런 수도 있고, 무슨 이유일까요? 여기서 그 이유를 알려면 그레인 엔터테인먼트가 어떤 회사인지를 좀 알아봐야 돼요. 그레인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는 저도 좀 낯선 회사인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NCH 엔터테인먼트의 트롯을 위한 레이블, 그러니까 자회사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그레인 엔터테인먼트랑 계약을 맺었다고는 하지만 NCH 엔터랑 계약을 맺었다고 봐야 되는데, 이 회사는 일본의 NCH 재팬이라고 하는 일본 자회사가 있어요. NCH 재팬 같은 경우에는 MBN 그 불타는 트롯 내내 포맷을 구입해가지고 최근에 일본에서 만들었던 트롯걸 재팬을 제작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본과 한일강전의 한 축을 맡았던 회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그 그레인 엔터라고 하는 트롯 레이블을 만들기도 했으며 일본 자회사까지 만들어가지고 뭔가 일본 활동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해온 회사예요. 이 회사랑 계약을 맺은 이유가 뭘까요? 일본 진출을 하기 위한 김다연의 의지가 반영된 전속 계약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다른 또 일본의 뭔가 그런 자회사라든지 일본에 진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망을 갖고 있는 엔터사가 많이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특이하게 NCH는 이제 그 트롯에 약간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일본 진출에 대한 준비를 해왔고, 이미 일본에서 관련 프로그램 하나 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김다연 입장에서는 가장 같이 일하던 좀 그 합이 맞기도 하고, 가장 좀 수월하게 일본 진출할 수 있는 회사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크레아 스튜디오랑도 연관이 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크레아 스튜디오 서희진 대표나 이런 분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을 만한 회사로, 그러니까 일본 진출을 위해서는 최적의 회사로 옮겼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친족 상도례라든지 아버지와 무슨 문제 그런 게 아니라 전혀 무관하고 일본 진출을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의지로 이번에 그레인 엔터하고 전속 계약을 했다고 보면 되겠죠. 사실은 예전에는 엔카 가수로 일본에서 성공했던 가수들이 꽤 있었어요.
계보를 보면 뭐 이성애, 개은숙, 김연자, 장은숙 이런 가수들이 그 계보를 이어왔는데 계보는 끊긴 지가 꽤 됐어요. 그러니까 장은숙 가수가 일본에서 마지막 앨범을 낸 게 2016년이에요. 행복의 장소라는 앨범을 냈었는데 이때도 거의 활동의 말파지였기 때문에 아마 한 2010년 정도를 지나면서 한국 엔카 가수들의 일본 활동이 많이 저조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0년 이상의 공백이 있었고 과연 이성애, 개은숙, 김연자, 장은숙으로 이어진 계보를 누군가 이을 수 있겠느냐 인데 그 누군가 이을 수 있는가의 그 누군가는 가장 유력한 사람은 한일가왕전 우승자였겠죠. 왜냐하면 한일가왕전 우승자 같은 경우에는 따로 상금은 없었지만 그 상대국 언어, 왜냐면 일본에서 우승자 났으면 한국말로 앨범을 내는 거였고 우리나라 우승자 나오면 일본에서 앨범을 낼 수 있게 해주는 게 특전이었거든요. 물론 제가 보기에는 다른 그 한일가왕전에 출전했던 한국 가수들도 일본 진출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알려져 있긴 한데 우선 우승자인 김다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앨범이 나오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는 걸로 보여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선 앨범은 나오는데 앨범만 가지고 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속기까지 맺으면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한 걸로 보여져요. 그 이번에 이제 전속기를 한 다음에 그레인엔트에서는 그동안 일본 시장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김다현의 일본 활동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고 제가 서희진 대표한테도 물어봤더니 서희진 대표도 김다현의 일본 진출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굉장히 차근차근 준비를 잘해오고 있다. 본인 의지가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잘 준비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굉장히 현재 상황에서는 준비는 딱딱 되고 있구나. 근데 준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만큼 그 가능성이 있느냐도 봐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한일강도 보면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무대 중에 하나가 5회 방송에서 나왔던 김다현의 스가루 해협의 겨울 풍경이라는 노래였어요. 뭐 김다현이 노래 잘하는 거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지만 일본어로도 노래 일본 잘하네. 일본어 발음이 얼마큼 좋은지는 제가 일본어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평가를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 우리가 팝송이나 외국 노래 좋아하는 이유도 우리가 그 나라 말은 모르지만 그 감성은 그대로 느껴지기 때문에 좋아하는 건데 하여튼 저는 이 노래 들으면서 진짜 감성이 좋고 노래도 되게 좋은 노래인데 김다현이 너무 감성적으로 잘 표현했구나 느낌 받았었는데 이 노래를 선곡한 이후에 김다현 양의 이야기가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일본에서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아신다고 들었다. 그래서 선곡했다. 얘기 뭐냐면 한국에서 어린 여가수가 일본을 진출하려고 하는데 저 누구의 이런 이야기보다는 당신들 일본 사람들이 다 알만한 노래를 한국 가수가 일본어로 부르는 뭐 한번 임팩트를 주겠다라는 의도인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노래를 선곡했다라는 이야기는. 그리고 이제 그 심사위원단이었던 일본 심사위원 료가 하루이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일본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곡인데 이 곡을 한국의 15살 소녀가 불렀다는 거에서 굉장히 감동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심사위원의 말이 딱 김다현의 의도를 100% 살려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렇게 놀랐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듣고 그러니까 국민가요, 그러니까 일본의 국민가요를 한국의 어린 소녀가 부르는 노래를 듣고 감동받았다. 그거는 이 심사뿐만 아니라 많은 일본인이 감동받을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일본 진출에 얼마큼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니었나 싶어요. 물론 한국 팬분들은 자랑스럽긴 하겠지만 자주 못 보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앞으로 생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마 그렇다고 할지라도 김다현 양이 일본에서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면 아마 한국의 김다현 팬덤이 너무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성공하겠는데 싶어 보이긴 해요. 그렇지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왜 10년 넘게 한국 가수들의 일본 엔카 가수로 일본에 활동하는 그런 계보가 끊겼을까요? 엔카 시장이 작아졌어. 그렇죠. 일본도 엔카 시장 자체가 줄어드니까 엔카를 듣는 사람 자체가 없는데 한국 가수가 부르는 엔카를 듣는 사람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한국 연예계 일본 진출은 훨씬 활발해졌어요. 우리나라 걸그룹들 뭐 다 일본에서 활동하고 최근에 뉴진스도 뭐 가서 바로 막 팬미팅하는데 뭐 엄청나게 하고 K-팝을 중심으로 한국 연예인들의 일본 진출은 굉장히 더 많아졌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엔카밖에 진출할 영역이 없었고 한 명이 성공하면 한국 가수가 너무 잘하고 뭐 또 특이하니까 막 했는데 지금은 뭐 굉장히 많아요. 한국 연예인이 일본에서 인기 더 많아요. 한국 배우들도 뭐 엄청나게 인기 많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냐면 단순히 김다현이 일본에 진출한다는 것은 실패 가능성이 높아요. 성공하려면 하나예요. 한국도 한 5, 6년 전에만 해도 트롯이 거의 굉장히 시장이 축소돼 있었어요. 얼마나 그 당시 한국 트롯 시장이 작았냐. 임영웅 그때 활동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장민호 활동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스타가 많아도 임영웅이 10명 있어도 트롯 시장이 그렇게 죽어 있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의 임영웅을 트롯 가수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여하튼간 그 계기로 또 트롯 가수로 활동하다 이렇게 된 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장이 커져야지 스타가 생기고 그 스타가 또 다른 영역까지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다 많아지는 건데 김다현이 일본에서 아무리 잘해도 일본 트롯 시장, 일본 엔카 시장 자체가 커지지 않으면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김다현을 비롯한 지금 한국 가수들이 일본에 진출하는 건 단순히 일본 가서 성공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일본에서 지금 거의 꺼져 있는 엔카의 불씨를 다시 살려야 돼요.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 그들은 이미 한국의 꺼진 트롯 열풍을 살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그 가수들이 그걸 했다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서희진 대표를 비롯한 한국에서 그걸 해냈던 사람들이 일본에서 그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한일강전에 대해서 서희진 대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한국에서 현역강은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어요. 시청도 잘 나왔고. 그러니까 그 인기를 끌고 한일강전을 하니까 일본에서 온 가수들이 굉장히 한 번에 주목도가 많고 시청도 잘 나왔어요. 근데 일본에서 트롯걸 재팬은 그냥 채널이 아니라 케이블 채널, 그것도 유료 케이블 채널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의 접근도가 너무 없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트롯걸 재팬이라는 프로그램 한 거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 가수들이 그래가지고 한일강전이라는 프로그램을 한국에서 했고 거기서 우승한 친구야라고 하는 거에 대한 뭔가 그 프리미엄이 거의 없는 거죠. 그나마 일본 언론들이 한일강전하면서 일본 가수들이 한국 프로그램에 출연해가지고 일본어로 노래를 부른다는 부분, 또 한국 가수들이 일본어로 노래를 불렀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기사가 많이 돼가지고 지금은 좀 유명세 생겼지만 그런다고 그 프로그램을 본 사람과 아닌 사람은 차이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가수들은 한국 진출이 굉장히 쉬운데 반해 한국 가수는 너무 어려운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버린 거였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용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유불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의 표현이 있는 이유는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 평평해질 수 있다라는 거꾸로 기울어질 수도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표현이 나온 거거든요. 저는 충분히 김대현을 비롯한 한국 가수들이 일본 엔카 열풍을 다시 살리고 거기서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일본 엔카 시장이 어떤지 잘 모르고 뭐 잘 모르지만 김다현이 노래 잘하는 거는 이 방송 보시는 분 다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고 한국 가수들의 가능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라면 충분히 일본에서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단순히 그들이 일본에서 인기 가수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꺼져가는 일본의 엔카 열풍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일본의 엔카를 한국 가수들이 되살린다. 그 중심에 선봉장에 김다현이 있다. 지금은 이게 이제 그 희망, 목표이고 몇 달 뒤에는 자랑스럽게 그걸 해낸 그 주역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시는 그 김다현 팬덤이나 하여튼 뭐 트롯을 한국의 트롯을 좋아하는 모든 그 구독자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 준비는 그들이 할 것이고 우리는 온 마음으로 응원해 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중간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